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토대로 문제를 세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는 2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때까지 계속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봤던 극한값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극한은 바로 0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극한도 0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분자에 있는 부분이 1이 아니라 어떤 상수들 아무거나 만약에 10이 온다고 해도 분자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고 분모 부분이 계속 커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x의 제곱분의 10이라는 함수의 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만약에 갈 때, 맞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부분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게 되고 분자 부분이 어떤 수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이 극한은 바로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x의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5 같은 경우도 극한이 0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만약에 분자에 숫자로 고정만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500 이렇게 들어와도 극한이 0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모는 한없이 커지고 있고 분자는 어떤 숫자 하나로 고정되어 있을 때 이제 그 극한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한번 예제 2번을 풀어볼 건데 자,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x가 한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가고 있죠. 자, 그럼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난 시간처럼 x의 값에다가 대입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분모 부분에 있는 이 2차 함수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분모가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양의 무한대로 분자에 있는 부분 역시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 형태로서 마찬가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간략하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라는 거는 분모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 분자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함수를 말하는구나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고 있고 분모에는 x의 제곱 더하기 5가 들어있고 분자에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분모에서 최고차항이 2차항이죠. x의 제곱이라는 이 2차항입니다. 자, 이 2차항으로 이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누어 주냐면 여기 분모 부분을 모두 x의 제곱으로 한번 나누어 주고 분자 부분을 모두 또 마찬가지로 x의 제곱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얘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분모 부분을 각각 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x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5 분자 부분도 따로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x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분이 되는 것들은 약분을 하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여기 있는 부분들은 x의 제곱이랑 x의 제곱이 약분되면서 1이 남을 것이고 더하기 여기 x의 제곱분의 5는 더 이상 간단하게 되지 않고 여기 마찬가지 분자에서 x의 제곱을 나누어주면 3이 남고
두 번째 항에서 x의 제곱에서 x 하나랑 분자에 있는 x 나누어주면 남아있는 거는 x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될 텐데 이 내용을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x의 제곱분의 5 같은 경우는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분자가 5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0으로 간다 했습니다. 마찬가지 x의 제곱분의 1도 분자는 1로 고정되어 있고 분모가 한없이 커지니까 0으로 수렴할 거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x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0으로 수렴할 거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분모에는 1하고 0 남아있고 분자에는 3 빼기 0 더하기 0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1분의 3으로서 극한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됩니까? 이렇게 극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풀이 방법이 뭐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모든 항을 나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됩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에 가로 2번입니다. 자, 가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가 또 들어있는데 x가 무한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 자,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루트에 있는 부분만 쳐다봤을 때 이 부분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마찬가지 x만 쳐다봤을 때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잘 하냐면 한눈에 보기 쉽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건 사실 없지만 이런 형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루트를 포함하는 경우에 극한을 구할 때에는 유리화라는 방법을 쓰면 거의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이라도 우리가 극한을 구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극한이 구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유리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지금 어떤 식이 있었냐면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x가 들어있었죠. 자, 이 식을 유리화한다고 하면 지금 분모에는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유리화한다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식에다가 자, 곱하기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x를 곱해주고 분자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식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x 이런 식을 곱해주게 됩니다. 자, 곱해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 있는 식은 더 이제 계산이 안 돼서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x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분자에서는 계산을 해보면 x의 제곱 더하기 5x에다가 합차 공식 때문에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분자는 계산이 돼서 5x만 이렇게 남아있겠네요.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 봤더니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 있는 식은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5x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x 분자에는 5x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분수 형태로 식이 만들어지면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에 있는 5x가 무한대로 가게 되고 여기 분모에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지금 식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때부터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무슨 방법을 쓰자라고 했냐면 분모에 있는 최고차항으로 모두 나누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나누어 보면 일단 분모의 최고차항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항마다 여기 1차항 있네요. 여기 1차항 있는데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1차항보다는 조금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의 x의 제곱인데 x의 제곱에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요거는 거의 1차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분모의 최고차항은 1차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찾아서 이제 우리가 분모의 최고차항인 x로 항마다 모두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까 한번 했었죠? 자, 항마다 모두 나누는 겁니다. 여기도 x로 나누어주고
여기도 x로 나누어주고. 자, 여기는 보니까 루트에다가 지금 x로 나누어 줄 건데 루트가 들어있다 보니까 x를 쓰는 게 아니라 루트 x의 제곱이라고 해서 하나의 루트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누어 주기를 이 부분은 지워질 테고 x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x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x가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라는 거는 x가 양수기 때문에 x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 하고 그 다음에 x가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자, x가 양수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가고 있을 때 루트 x의 제곱 서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 남아있는 거는 1. 그 다음에 여기서 x 하나씩 나누어 주면 남아있는 것은 x분의 5. 그 다음에 뒤에서 x하고 x를 나누어 주면 남아있는 것은 1. 여기 분자에서 나누어 주면 남아있는 것은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요거는 분모에서 이제 1이 남아있고 맞죠? 1. 그 다음에 x분의 5 같은 경우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1 더하기 0의 루트를 한번 씌워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분자에는 5라는 숫자가 이렇게 남아있죠? 이게 바로 답인 겁니다. 정리해보니까 루트 1 같은 경우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 분의 5 이렇게 해서 2분의 5라는 극한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됩니까? 자, 지금 풀었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를 풀 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었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럴 때는 유리화를 통해서 풀었었고 유리화를 해보니까 우연히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나와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항마다 모두 나누어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25페이지의 예제 3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사실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극한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분의 fx의 극한이 이렇게 알파라고 하자. 단 알파는 어떤 실수 숫자 하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분모 부분에 있었던 이 gx의 a에서의 극한이 0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분자 부분에 있는 fx의 x는 a에서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분수의 극한이 숫자로 일정할 때 그때 분자는 극한이 뭐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결과 진짜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fx의 a에서의 극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만 수정을 했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문제에서 주어졌던 gx분의 fx 하나를 이용하고 얘 곱하기 gx라고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봤을 때 gx분의 fx의 a에서의 극한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gx의 극한이 0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떼어내서 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분의 fx의 극한 곱하기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자, 앞에 있는 이만큼 x는 a에서의 gx분의 fx의 극한은 알파라고 문제에 있었고 그죠? 알파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gx의 a에서의 극한은 여기서 0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파 곱하기 0 이렇게 되겠네. 알파 곱하기 0이니까 극한은 바로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런 모양의 분수의 극한이 숫자 하나로 존재하고 분모 부분의 극한이 0으로 가버리면 분모가 0으로 수렴해버리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같이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제 3번으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이러한 분수함수의 극한이 5로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분모 부분이 x가 지금 1로 갈 때 분모가 어떻습니까? 1 대입하면 0이 돼버리죠. 맞습니다. 이 분모 부분이 지금 0으로 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이므로 이 분자 부분도 0으로 수렴한다는 걸 방금 배운 사실로 인해서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풀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일단 리미트 자, 동그라미 1번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분자 부분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므로 극한 계산할 때 제일 첫 단계는 무조건 대입이라 했습니다.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1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0, b는 나머지 1과 1 더하기 a를 이항시켰을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 사실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b는 이거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주어진 식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분모의 x-1 분자의 x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에 지금 x 마이너스 1이 들어있고 자, 지금 잘 보시면 1학년 때 배웠던 인수 정리를 한번 써먹을 건데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x에 1을 대입하면 식의 결과 0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되느냐?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식은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기를 x-1 곱하기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됩니다.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상수 부분만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이므로 이렇게 한번 식을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조리제법을 이용해서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와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나면 계산을 해줄 건데 여기 이만큼의 식의 값이 얼마였었냐면 이 극한이 바로 5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x-1, x-1을 약분을 해주고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했으니까 여기 x 부분에 1을 한번 대입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1은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2 더하기 a는 5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즉 a는 얼마입니까? 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던 식에서 b는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서 a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됩니까? 자, 오늘은 문제를 3개를 풀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교과서 24페이지에 있는 문제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한대를 바로 대입할 수는 없었다. 대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분모랑 분자의 극한 모습을 보니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있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있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 되는 건데 이때는 분모에 있는 최고차항
분모에 있는 최고차항으로 항마다 모두 나누어 보니까 극한을 구할 수 있더라. 예제 2번의 가로 2번 같은 경우는 루트가 들어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였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였다. 그렇다고 0이라는 건 아닙니다. 알기 쉽게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식입니다. 자, 이럴 때 보니까 루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어떤 식이 들어있을 때는 유리화를 하더라. 유리화를 또 하다 보니까 중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의 이런 극한 모양이 나오더라. 그때는 가로 1번처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모두 나누어 주니까 답이 나오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 3번을 풀다 보니까 이때는 어떤 사실이 중요했었냐면 자, 분수함수의 극한이 분수함수의 극한이 나와 있을 때 지금처럼 이런 gx분의 fx의 a에서의 극한이 이렇게 알파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gx의 극한이 이렇게 0으로 가버릴 때 분자에 있는 fx의 극한 역시 그냥 fx의 극한 역시 0이 되어버리더라. 이 사실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예제 3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반드시 좀 숙지를 하시고 모르겠으면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복습을 한 다음에 오세요. 수업 시간에 모든 활동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